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방문해 주신 분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사할까릴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에 100%는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과 전략들은 항상 존재한다는 설명을 여러분께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은 제가 여러분께 선물을 한 가지 드리고 있죠. 2023년도 여러분들께서 큰 수익을 볼 수 있을 만한 두 개의 자료집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AI 인공지능 자료집이고요. 두 번째는 차세대 2차전지 자료집입니다. 해당 두 개의 자료집만 보셔도 2023년도에 여러분들께서 좋은 수익을 보시는데 문제가 없을 만한 종목들만 싹 다 모아서 여러분들께 자료집을 만들어 놨으니까 이 두 개의 자료집을 무료로 받아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영상 마지막에 설명드릴 테니까요. 꼭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영상 설명드려봐야겠죠. 오늘의 영상 주제는 2차전지 이제 시장 대폭락 신호가 나오면 이 가격에 매수하세요. 큰돈 법니다 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최근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큰 상승세를 보여줬다는 것 여러분들께서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실제 주가가 너무나도 잘 올랐고요. 우리들에게 많은 수익들을 안겨주었죠. 자, 그런데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이번 주 미국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마무리로 해당된 중요한 이슈가 현재 사라지기 직전입니다. 이번 달 3월 달에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 종료 이후에도 주가가 살짝 쉬어주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이번에도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좀 기대감이 만약에 끝난다라고 한다면 그 시기부터 적어도 살짝 쉬어가는 구간을 만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을 매수한다면 어떤 타이밍에 매수하는 게 가장 훌륭한 매매 투자 방법일지 그것에 대해서 한 가지 설명드릴까 합니다. 특히나 최근에 에코프로의 흐름을 보시면 그전까지 탄탄하게 매수를 중간중간 매수하고 매도 반복하긴 해왔지만 탄탄하게 매수해 주던 외국인 수급들이 조금씩 나가고 있단 말이죠. 조금씩 그나마 매수 매도 반복해 줬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이 외국인 수급들이 연속 매도를 이어가고 있죠. 조금 불안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개인들만 굉장히 많이 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고민되시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역시나 2000지 가장 어떤 종목을 사야 될까라고 하면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G 에너지솔루션, 포스코 케미칼과 같은 LNF도 포함이죠. 가장 대장주격 종목들, 특히나 양극재와 관련된 종목들을 잘 눌림목에 담을 수 있는 방법이니까 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선 여러분들께 이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을 어디서 담아야 될까 고민이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이 주식 기업 자체에는 문제가 딱히 없거든요. 그죠? 요즘 뭐 터진가라고 해봤자 과거에 뭐 몇 년, 2년 전에 있었던 악재가 조금 더 이어지는 것뿐이지 뭐 새로운 악재가 터질 만한 건 딱히 보이지 않습니다. 실적 이슈, 재료, 기술력, 차세대 기술력까지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할 만한 가능성 앞으로 뭐 2배 뭐 10배 성장하냐 20배 성장하냐의 차이지 결국에는 압도적인 성장을 계속해서 보여줄 것 같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도대체 이 이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떨어지려면 무슨 악재가 있어야 되느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찾은 유일한 악재는 뭐냐면 시장에 대한 악재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악재로는 없어요. 뭘 찾아봤자 나오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있더라도 너무나도 호재가 강하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만한 정도인데 시장의 악재라고 한다면 이야기가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2차전지 관련 종목들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시장 이슈를 잘 봐야 된다고 봅니다. 최근에 시장 이슈라고 한다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것은 은행들의 파산 이슈입니다. 도이치뱅크 주가 급락, 부도 위험 급증, 유럽 은행 또 위기 터지나라는 내용입니다. 최근에 드디어 도이치뱅크가 이 독일의 은행입니다. 요거까지 터지기 시작했죠. 미국의 SVB 은행 파산을 시작으로 전 세계로 위기감이 조성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위스의 CS 은행 위기 이후 독일의 도이치뱅크로 이어지면서 주가는 크게 하락했고 도이치뱅크 은행이 신용 디폴트 스왑 프리미엄 즉 부도 위험이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이후 2028년 만기 후순위 채권에 대한 상환을 진행, 원금 100%의 누적 이자를 더해서 채권 환수하는 그러니까 대응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부채를 좀 줄이는 대응을 해줬지만 역시나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장의 오늘의 하락을 좀 이끌었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냐면요. 결국에는 이런 은행들이 하나하나씩 문제가 터지게 되면 SVB나 뭐 CS은행, 크레딧 스위스나 아니면은 독일의 도이치뱅크 은행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각자 이유는 다릅니다마는 상세한 이유는 다릅니다마는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면 뱅크런으로 이어집니다. 뱅크런이라는 게 뭐냐? 결국에는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겨놓은 사람들이 내 돈이 100%다 안전하다고 보장되지 않습니다. 각 국가에 따라서 예금자 보호,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 정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3억 원 정도가 좀 이상으로 되는 자금들이 그나마 정부에서 보증해주는 자금인데 이런 자금을 뛰어넘는다라고 한다면 그 이상의 돈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그대로 이 예금을 맡긴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은행에서 돈을 빼서 그 은행의 돈이 순식간에 메말라 버리는 것이 바로 뱅크런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뱅크런을 통해서 뺀 돈들을 뭐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가장 많이는 다른 대형 은행에 꽂아 넣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죠. 그래서 단기간에 엄청난 자금들이 이어지게 되면서 금융시장에 혼란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의문이죠. 그럼 이런 이슈가 최근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당장 주식시장이 급락할까요? 이런 고민이 들죠. 아닙니다. 바로 급락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미국 정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뿐 아니라 전 세계 정부가 미국 정부 실리콘밸리 은행 예금 전액 보증 앞서 말씀해 드렸듯이 넣어놓은 예금이 3억 달러 3억 달러가 아니라 3억 2,500만 원 하나 돈으로 3억 2,500만 원이고요. 미국 자금으로 225만 달러 정도가 예금자 보호가 되는데 이 금액이 넘는 금액도 전액 지급하겠다고 정부가 보증했습니다. 연속적인 뱅크런 사태를 막기 위한 정책으로 보여졌었죠. 그렇게 되면서 미국 실리콘은행이 드디어 퍼스트 시티즌 은행에 매각이 되는 사건까지 나왔죠. 그래서 조금 안정화되는 모습입니다. 은행권 위기에 도화선이 된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의 지역 중소은행인 퍼스트 시티즌 은행에 매각되었습니다. 26일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는 퍼스트 시티즌 은행과 실리콘밸리 은행의 모든 예금과 대출에 대한 인수의 계약을 체결했고요. 정부기관 주도해서 예금 인출 사태, 그러니까 뱅크런의 사태로 연방예금보험공사가 관리하에 들어간 실리콘밸리 은행의 보름여 만에 새 주인을 찾게 됐다. 빠르게 헬스케어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이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이게 크레딧 스위스, 그러니까 스위스도 마찬가지였죠. 스위스 최대 금융기관인 UBS가 유동성 위기에 빠진 크레딧 스위스를 32억 달러, 우리 돈 41조 원에 인수를 했습니다. 스위스 국립은행이 이번 인수를 성공을 위해서 최대 1천억 달러의 유통 지원을 제공했고요. 스위스 정부도 인수가 완료될 때까지 추가적인 유동성을 지원을 통해서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연방의회도 정부 조치에 적극적으로 동의했습니다. 미국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서 스위스 당국의 발표를 환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런 행동들을 보면은 역시나 이번에 도이치뱅크가 문제가 터지고 있긴 한데 요것도 정부가 가만히 냅둘 것 같지는 않죠. 어떻게 진짜 파산할 것 같고 진짜 이 뱅크런까지 이어질 것 같으면 정부가 나서서 아마 해결을 하는 방향성으로 가지 않을까. 결국엔 인수합병 쪽으로 역시나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행동들을 보여주는 걸까?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정부와 은행이 나서서 2008년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건데요. 과거 2008년도 당시에 정책이 어땠냐면 망할 애들은 망해야지. 그냥 가만히 냅두자. 망한 애들 망하고 다시 살 만한 기업들은 살아나는 거지. 이걸 뭐 정부가 다 개입해서 살려주고 나면 문제가 더 생길 것이다. 라는 인식과 함께 그때 당시에는 2008년 당시에는 냅뒀습니다. 그러다가 리먼 브라더스라고 하는 대형 증권사가 망해버렸죠. 얘네가 망하게 되면서 어떻게 됐어요? 연쇄 파산으로 이어졌죠. 너무나도 증권가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었던 이 금융기관이 망하다 보니까 그 시장에
너무나도 깊은 상처를 주게 된 겁니다. 내가 생각했던 건 이 정도로 깊은 상처는 아니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깊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회복하는데도 너무나도 오랜 기간이 걸렸어요. 그때 당시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미국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흔들려 버리게 됐죠. 그래서 그 이후로 미국의 위기를 누가? 중국이 노리고 있다가 엄청난 고도 성장과 함께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됐죠. 특히나 이런 신뢰에 대한 문제는 화폐 패권이라고 하죠. 전 세계 가장 중심이 되는 패권이 지금은 달러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달러인데 잘못하면 중국의 패권이 떠오르면서 위안화가 중심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까지 현재 돌고 있죠. 최근 비트코인 가격도 아마 중국이 유도하면서 비트코인도 굉장히 펌핑을 많이 시키지 않았습니까? 미국에 흔들리는 걸 바라기 때문에 중국이 한 행동들이에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08년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위기가 터지길 원하고 있겠죠, 오히려. 자, 그러면 지금 이들의 목적은 무엇인가 알아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럼 미국의 목적은 뭐겠습니까? 최대한 지키는 거겠죠. 지키고 또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지금 현재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막대하게 막 돈을 무리하게 풀어주면 또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마구잡이로 돈을 풀어주기보다는 지금부터 한 1년 정도, 지금 적어도 2023년도 말까지는 계속해서 금리를 유지해 줄 가능성이 높아요. 미국의 FOMC 점도표인데요. 확인해 보시면 이게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각 연준 위원들이 있습니다. 지역마다. 그러니까 뭐 국회의원들을 지역마다 뽑아놨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국회의원들하고 별개로 은행 쪽에서 저명한 인물들이 뽑혀서 각 지역을 대표해서 발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각자의 의견을 내는 건데요. 보시면 2023년도 그들이 낸 의견을 보면 2023년도에는 5.5%, 5%에서 5.5%, 6%까지 요 사이의 금리에서 계속해서 머물 가능성이 높다라고 머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24년도부터는 조금씩 의견이 갈리긴 하죠. 근데 조금씩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 의견을 좀 두고 있습니다. 2025년도 가면 조금씩 내려가는 거죠. 근데 당장에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지금 이들의 의견을 보면 변화가 일어나질 않길 원한다. 적어도 2023년에는 당장에 금리 인하가 일어나지 않고 올려놓은 금리가 계속해서 유지되길 바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야지만이 중국에게 주도권을 뺏기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해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뭐 정리해보면 연내 금리를 유지하고 매년 조금씩 금리 인하를 하는 분위기입니다. 천천히 물가도 잡고 천천히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정부가 지금 보시다시피 과거 알겠어요. 2008년에 문제를 반복하기 쉽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미국이 뿐만 아니라 뭐 유럽 같은 경우에도 망하지 않으려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막 인수합병하고 문제 해결해주고 예금자 보호해주고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 이렇게 정부가 적극적으로 너무나도 빠르게 해결을 정부가 나서야 될 만큼 경제 상황이나 은행 상황이 심각하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반드시 인지하고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아시겠어요? 문제가 너무 크니까 해결하려고 나서는 거지 문제가 적당했다면 조금 어느 정도 천천히 지켜봤다가 대응해도 나쁘지 않았을 텐데 뭐 여러분들 일주일이 뭡니까? 하루 이틀 안쪽으로 바로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해결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즉 언제든지 돌발 악재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는 돌발 악재에 대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돌발 악재의 정도가 어느 수준이냐? 정부가 버티지 못할 수준이요. 만약 정부가 버티지 못할 만큼 돌발 악재가 굉장히 커진다면 최근에 정부가 다 같이 뭐 하고 있어요? 괜찮다 괜찮다 다 같이 괜찮아요 괜찮아요를 외치고 있죠. 좀 수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진짜 정부가 나서서 괜찮다 괜찮다 할 때 괜찮은 적이 없었어요. 심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죠? 사람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항상 돌발 악재가 나온다면 정부가 못 견딜 만큼의 돌발 악재가 나올 때를
대비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여러분께 항상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대표적인 시그널은 무엇일까? 정말 이 대표적인 시그널, 그러니까 즉 정부가 인정하는 행위죠. 이제 대놓고 뭐 바이든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경기가 안 좋습니다. 경기가 최악이에요. 조심하세요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대표적으로 말해 버리면 진짜 경제가 더 크게 혼란에 빠지니까 보통 대통령은 그런 발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불가능한 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망한다고 나서 위기다 힘내자라고 이야기하지. 문제가 터지기 전에는 대통령은 나서서 이런 발언하지 않아요. 그 정부 관계자나 대표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웬만한 이런 발언 못하면 특히나 미국의 주요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주요 선택을 주도하는 인물들은 특히나 못합니다. 자, 근데 대놓고 경제가 안 좋습니다. 위기예요. 정부가 감당이 안 돼요라는 말은 안 하지만 미국 기관 중 미국 중앙은행이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감당이 안 돼요라는 단어를 돌려서 표현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죠. 그게 바로 뭐냐? 금리 인하입니다. 물가 잡아야 되니까 금리를 인상시키겠다고 말했는데 금리를 인상시키니까 경제가 붕괴가 될 것 같으니까 더 이상 물가를 신경 쓸 때가 아니라 이 금융시장의 안정화, 경제가 더 이상 크게 망가지는 걸 막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할 거예요. 그죠? 정말 최악 마지막 선택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뭐라고 했어요? 미국 연방준비위원회는 적어도 2023년도에는 금리 내릴 전망이 없어요. 근데 당장이 이번 연도에 급격하게 금리를 인하시킨다라는 이야기는 정부가 못 견딜 만큼 경제 상황이 심각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요. 우리는 주식시장의 마지막 하락이 이때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립니다. 실제 이런 중요 기관들의 발언이 왜 중요하냐면 과거에 여러분들 팬데믹 사건 기억하세요? 팬데믹 사건? 이때 당시에 고가 대비해서 엄청나게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락했었죠. 30%, 36%가량 코스피도 급락했는데요. 35%가량. 이때 당시에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언제부터 터지기 시작했냐면 이 전년도 2019년도 말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서 우리 사람들 일반 서민까지 인식되기 시작한 시기는 1월, 2월, 3월 정도에 이미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러니까 횡보를 보여주다가 갑자기 급락이 나오기 시작한 시기, 대놓고 확실하게 급락이 떨어진 시기를 우리가 체크해 보면요. 이때 당시가 WHO라고 해서 국제보건기구에서 팬데믹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시기입니다. 즉 진짜 경제 위기가 왔음을 인정하는 해기를 준 정부 기관급에서 이야기를 한 거죠. 공식적으로. 그리고 나서 주식시장은 그때부터 큰 급락을 보여줬습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준 정부 기관급이 이런 중요 발언을 하는 중요 이 행동을 하는 것 자체를 잘 지켜보셔야 되는데 지금 최근에는 금융시장 특히나 은행시장에서 터지고 있고 은행의 가장 큰 문제를 불러일으킨 건 결국에는 변화를 줄 만한 건 미국의 중앙은행이란 말이에요. 페드 중앙은행 미국의 중앙은행인데 미국 중앙은행이 결국엔 할 수 있는 말은 금리 인하입니다. 이게 가장 최고의 상황을 증명하는 이야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시기에 맞춰서 시장의 마지막 급락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이 시기 타이밍을 잘 잡아야 뭐 이건 말고도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겠지만 이게 가장 확실한 신호가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여러분들께 이 사인을 중요하게 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 시기쯤은 돼야 이런 애들이 조정을 받을 겁니다. 너무 좋잖아요. 안 좋을 수가 없잖아요. 2차전지 섹터 안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뉴스 내용 정리된 내용 뭐 다양한 좋으신 분들이 올려주시는 우리나라의 2차전지가 정말 전기차 배터리가 얼마나 굉장히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전 세계에서 왜 1위 기술인지 증명하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중국의 보조금 혜택이 끝나자마자 테슬라도 돌아서고 있는 게 지금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에요. 근데 지금 LG 에너지솔루션하고 막 계약하려고 난리치고 있잖아요. 그죠? 실제 LG 에너지솔루션이 7조 원 투자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원통형 배터리하고 LFP 배터리 만든다는데 그거 다 누구한테 납입하겠습니까? 테슬라한테 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다 뒤져봐도 악재라고 한다면 이것밖에 없더라.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정말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을 내가 다 놓쳤다. 정말 최악의 상황이다. 라고 하신다면 시장의 악재를 주목하시면서 타이밍을 잡아나가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나시면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또 하실 거냐면 겁이 나실 거예요, 보유자분들이. 근데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이 금리 인하 사인과 함께 주식 정부가 감당할 못할 만큼 돌발 악재가 나오는 건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예, 예측할 수 없고 만약에 이런 시나리오를 미리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두시고 이렇게 상황이 닥쳤을 때 이런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을 매집해야 된다라는 개념 정도만 잡아 두시고 여러분들께서 시장에 하락이 무조건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지 못합니다. 실제 그런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은 상황은 아직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면서 대응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워낙에 너무 좋다 보니까 2차전지 관련 종목을 어떻게 매매해야 될지 고민해봤고 그에 따른 저의 생각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맹신하지 마시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들 중에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중에서 조금 여러분들께 전달을 쉽게 하려다 보니까 생략한 내용도 많습니다. 관련된 흐름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가 말씀드린 정보들을 하나씩 하나씩 자세하게 파고 들어가 보면 더욱더 재밌는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야기나 흐름들을 예상하는 데 도움될 수 있을 만한 자료들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저는 그럼 다음 시장에서 그럼 이런 종목들 중에 뭘 제일 잡아야 되냐? 또 궁금하시겠죠? 그죠? 영상 뭐 들어왔는데 뭐 언제 찍는지 알겠는데 그럼 만약 닥치면 무슨 주식 사실 거예요? 라고 한번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뒤도 안 들어보고 에코프로라고 봅니다. 예, 에코프로 관련 종목들을 싸그리 쓸어 담을 것 같아요. 심지어는 저는 여러분께 팁을 하나 더 드리면 저는 에코프로가 지금 현재 2차전지 배터리 쪽으로 지금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저는 에코프로가 하고 있는 수소 사업도 반드시 중장기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전기차하고 수소차는 같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정확하게는 수소 전기차죠. 예, 그냥 수소차가 아니에요. 수소 전기차예요. 근데 이런 사업이 차세대 사업으로 다음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에너지 밀도가 너무 높아서 결국에는 전기차는 전기차가 상황에 맞을 때 사용될 거고 수소차도 수소차의 상황에 맞게 각자 장단점이 있으니까 장단점에 맞게 사용될 겁니다. 그런 부분을 살펴봤을 때 역시나 수소 기술과 관련된 기업들 저는 2차전지 다음으로 너무나도 강하게 움직일 거라고 봐서 에코프로, HN까지 여러분께서 관심 가지시고 에코프로 시리즈를 쑥 매수해 버리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고요. 나는 그 중간에 지금 너의 이제 이런 이야기는 이해됐는데 중간중간에 더 빠르게 수익 볼 종목이 난 필요하다. 아직까지 시장이 급락이 안 나오고 정부가 만약에 정책이 잘 먹혀들여서 증시가 빠지지 않고 잘 버텨줄 때 가장 매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주식들 제가 자료집 준비해 놨죠. 제가 영상 초반에 여러분들께 설명드렸던 자료집이 있습니다. 바로 2차전지 자료집하고 AI 인공지능 자료집입니다. 요 두 가지 자료집만 보셔도 돼요. 시장 급락 나오면 2차전지 자료집 싹그리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여기 내용과 함께 2차전지 차세대 자료집 정리해놨으니까 꼭 요 종목들 위주로 제가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종목들 위주로 잘 매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중간에 수익 낼 수 있을 만한 건 저는 바로 AI에서 온다고 봅니다. AI에서 지금 구글 AI, 마이크로소프트 AI, 네이버 AI 지금 떠오르고 있거든요. 세상을 바꾸고 있는 전 세계 뭐 웬만한 많은 기술들이 있지만 저는 전기차 다음으로 세상을 바꾸고 있는 기술이 저는 바로 AI라고 봅니다. 정말 삶의 변화가 느껴질 만큼 특히나 IT 기업들은 사람을 엄청나게 많이 자르고 있죠. 자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경기 침체에 대응하면서도 더 이상 뽑을 필요가 없어서겠죠. 예, 굉장히 많은 일자리의 변화도 만들어낼 만한 게 바로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큰 변화를 이끌고 있는 우리나라 고령화이기 때문에 꼭 반드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관련된 종목 더 갈 거라고 봅니다. 이런 종목도 제가 정리해서 자료집으로 만들어놨으니까 꼭 자료집 무료로 받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영상 지금 이제 어디서 받아갈 수 있는지 지금부터 설명드릴 테니까 꼭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어디서 받아갈 수 있느냐? 바로 삼성 핸드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라는 곳이 있고요. 아이폰 사용자분들은 앱 스토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공식적으로 가장 안전하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곳이죠. 어중이 떠중이 이런 데가 아니라 그죠? 가장 안전하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 삼성의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검색창에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제 이름 검색하시면 이재진의 상한가릴리 무료 어플리케이션 나오고요.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누르시면 무료 설치 버튼이 나옵니다. 무료로 다운로드 받고 설치하시면 돼요. 무료 설치 버튼 누르시고 들어오시면 무료 급등 추천주, 장전 시황, 무료 포착 자료 있는데 무료 회원 가입을 하시면 다양한 일일 컨텐츠들을 모두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무료 콘텐츠는 아이디, 무료 아이디 만드시는데 핸드폰 번호, 개인정보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정말 아이디랑 비밀번호만 정말 여러분께 매일매일 접속하셔야 되니까 아이디랑 비밀번호만 잊지 않을 아이디 비밀번호만 작성하셔서 아이디 만드시면 될 것 같고요. 무료 아이디 만드신 다음에 급등 추천주를 들어가 보시면 지금 공지글에 2023년도 급등 AI 대장주 총정리 자료집이 있습니다. 요 공지글 두 번째, 세 번째쯤에 있는 공지글을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제가 2배 급등 AI 인공지능 관련주, 차세대 2차전지 관련주 지금 이 2개의 자료집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자료집 무료로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외에도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급등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 일일 급등 추천 종목이라든가 주식시장의 장시작 30분 전에 주식시장의 해외 시장은 어땠고 오늘 주식시장이 상승할지 하락할지 주요 지표들은 어떻게 움직였으며 우리는 어떻게 투자를 이어나가야 되는지 시장에 대한 방향성 그리고 전일자 상승 테마와 함께 오늘의 주요 뉴스 제 생각들을 쭉 적어드리면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시장에 어떤 관련 종목들이 주목받을 수 있는지 오늘 시장은 어떤 시장인지 여러분들께 중요 정보들을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걸 10분만 읽고 들어가셔도 오전 9시에 장이 시작하죠. 시장의 대응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 이 시황글만 보셔도 적어도 제가 여러분들께 최근 이런 하락장 증시 속에서도 단기 저점 타이밍들은 이렇게 완벽하게 잡아드렸습니다. 주식을 사야 될 때, 그리고 주식을 팔아야 될 때, 사야 될 때, 팔아야 될 때, 사야 될 때, 팔아야 될 때를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말씀해 드리고 있으니까 반드시 이 자료집 받아 가셔서 매일매일 자료를 보시면서 시장에서 좋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최악의 상황일 때 이 시황글 매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장이 끝나고 나서 이 어떤 종목들이 가장 주가가 잘 올라갔는지 주목할 만한지 반도체 관련 이슈 그리고 이슈와 함께 관련된 오늘 쭉 올라갔던 종목들 쭉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있어요. 이런 자료집들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다음날까지 이어지는 경우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잘 보셔야겠죠, 흐름을. 이런 무료 자료집을 추천주, 시황, 장마감의 가장 강한 종목들 정리라든가 이런 자료집을 매일매일 새롭게 업데이트해서 무료 어플리케이션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 스토어에서 반드시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고 무료 다운로드 받으셔서 무료 회원가입하시고 다양한 정보를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무리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눌러주고 잊지 마시고요. 전 다음 영상에 좀 더 매력적인 영상,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종목과 섹터들 그리고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종목들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땡큐.